별의 진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의 진화. 교재는 214쪽. 214쪽의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인데 이 내용이 지난번 시험 범위인 별의 물리량과 H열도 여기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별의 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험 범위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공식이 있었어. 공식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공식이 나오거든. 공식을 한번 볼게.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첫 번째 공식은 이거였어. 이거.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게 거리랑 비례한다. 요거. 요 공식.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때는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게 거리랑 비례한다. 겉절이. 요거. 기억나? 요거. 그치? 알아둬야 돼.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공식은 뭐였냐면 광도식이었는데 광도식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 r제곱을 곱했어. 이렇게 요게 광도야. 근데 광도의 정의가 뭐야? 광도 정의 뭐였어? 기억나? 별의 밝기야? 별이 밝은 정도인데 어떻게 표현돼 이게? 무슨 뜻이야? 1초에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이 광도야.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이 광도입니다. 그죠? 요건 뭐야? 시그마 t 4제곱 하면 뭐 나와? 그치? 1초에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이죠. 요렇게 나오죠. 기억나? 이 두 개의 식을 필수로 알아야 돼. 이 두 개의 식이 이제 필수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 구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표면 온도 관련해서 외워둬야 될 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필수 표가 뭐였냐면 이거 오비어파인 걸 키스미 여기 그죠? 오비어파인 걸 키스미에서 이제 이 친구들의 온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A형별의 실제 온도가 10,000켈빈입니다. 지금 이건 다 표면 온도예요. 오늘 내부 온도를 할 건데 이건 지금 표면 온도야. 표면 온도, 바깥쪽 온도. 그리고 이제 G형이 6,000켈빈이죠. O형별은 30,000에서 40,000 켈빈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M형별이 3,000켈빈입니다. 이렇게. 그죠? 온도 외우셔야 되고 각각의 색깔을 외워야 합니다. 색깔. O형별이 청색별, A형별이 백색별, G형별은 황색, 노란색, 그리고 M형별이 적색별이었습니다. 기억나 이거? 어떤 거? 기억나? 색지수 누가 제로야? 색지수가 A형별이 제로, 얘네들은 음수, 얘네들은 양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좋아. 이게 필수 암기사항이고 마지막으로 H열도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H열도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X축이 표면 온도입니다. 내부 온도가 아니라 표면 온도. Y축은 광도, 밝은 정도, 광도 이렇게. 그죠? 이쪽이 고온이고 이쪽이 밝다야. 그럼 이제 대부분의 별들이 이 라인상에 있었는데 이 라인상의 별들을 주계열성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주계열성. 여기 있는 별들을 표기를 어떻게 했어? 표기를 숫자 5 이렇게 했죠. 이걸 광도 계급이라고 했지. 이게 주계열이라는 뜻입니다. 주계열. 그죠? 여기 있는 별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별들은 거성이었습니다. 거성은 숫자 3 거성이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별들은 초거성이었습니다. 초거성은 숫자 1을 썼습니다. 숫자 1 초거성. 그리고 여기 있는 별들이 백색 별들, 백색에서 숫자 7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 별들의 특징이 있었고 특히 주계열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주계열은 좌상단으로 갈수록 전부 다 컸어. 표면 온도 높고 광도 크고 질량 크고 반지름 크고 그죠? 근데 수명이 짧았어. 그죠? 수명이 짧아. 빨리 죽었어.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에서
우상단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대신 밀도는 작아져. 좌하단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대신 밀도는 커집니다. 됐지?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할 텐데 그 별들의 종류를 판단할 때 H열도를 그리고 이 H열도의 별을 찍을 때 기준점이 태양이었어, 태양. 여기가 6000켈빈. 그리고 절대등급이 플러스 5. 이 친구가 태양이에요. 태양의 물리량은 암기사항이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험범위 내용이었습니다. 됐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좋아. 자, 이게 기본 내용이고, 그러면 별의 진화로 한번 볼게. 별의 진화. 요거. 교재는 214쪽이고요. 요 내용이 통합과학이었나? 나오는 게? 통합과학 때 나오죠. 작년에 했지. 그치? 불과 작년에 했어. 그래서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이면서 암기할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실제로 수능에서도 알면 풀 수 있게 돼요. 계산 문제가 조금 추가가 되긴 하지만 계산은 우리가 지난 시험범위에서 막 연습했죠. 계산을 별도로 하면 여기서 어렵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알고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자잘한 수치들을 외워야 되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자잘한 수치들을 외워야 할 걸 내가 밑줄 그으라고 할 거야. 그럼 그 수치들을 밑줄을 긋고 천천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야. 이게 결론이야, 그치? 제일 처음에 결론이야. 그래서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1년의 과정을 쭉 우리가 암기하는 거죠, 그죠? 지식으로서 습득하면 됩니다. 그럼 별이 태어날 거야. 성원에서부터 중력수축에서 별 태어나, 그죠? 그래서 별이 태어날 때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별의 일생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질량에 따라 달라져, 그죠? 질량이 작은 경우랑 질량이 큰 경우를 할 건데 질량이 작은 경우는 태양이야, 태양은 작은 별이야. 질량이 작은 경우는 태양, 그 다음에 질량이 큰 경우는 태양보다 큰 별. 몇 배 정도 큰 거냐면 8배 이상 크면 돼. 이 수치들은 이따가 내가 다 정리해 줄 거야.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좋아요. 이제 이 그림에다가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면서 결론부터 할게. 왼쪽에 지금 성운이라고 있죠? 이게 중력 수축하면서 주계열성이 돼. 여기가 이제 주계열 단계야. 주계열성. 여기다 쓸까? 주계열성. 주계열성이 되죠.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주계열성이 된다. 그럼 여기가 성운 단계에서 주계열 단계로 갑니다. 이때 어떻게 주계열성이 되냐면 중력 수축이 되어서 주계열성이 되고 가스들이 중력 수축 막 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 그죠? 그럼 주계열성이 되는데 주계열성의 정의가 뭐냐면 거기 교재 밑에 나와 있지만 주계열성의 정의는 수소핵 융합을 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수소핵 융합을. 그죠? 그래서 막 가스들이 중력 수축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 그럼 내부가 가운데가 온도가 올라가서 수소핵을 융합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면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 온도를 외우셔야 하는데, 그죠? 주계열성의 특징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1번. 수소핵 융합이 필요해. 수소핵 융합 해야 돼. 근데 이러려면 온도가 몇 도야 되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다 쓸게. 가운데 온도가 10의 7제곱 켈빈. 1000만 켈빈. 10의 4제곱이 만이잖아. 1000만 켈빈이 돼야 돼. 이 온도를 외우셔야 돼. 이 온도는 외우셔야 해.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 수소핵 융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계열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수소핵 융합식을 써볼게. 이 위쪽에다 써볼게. 좀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건 안 써도 돼. 내가 한번 써보는 거야. 수소핵 융합이 뭐냐면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수소핵 융합식이야. 좀 이따 나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수소 4개를 합치는데 수소가 원자번호 1번.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야. 양성자 하나. 이게 수소야. 근데 플러스란 말이야, 수소는. 그럼 수소 4개를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랑 플러스랑 붙어? 안 붙어. 근데 이거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도가 진짜 높아야 돼. 온도가 높아서 막 온도가 높으면 입자가 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이잖아. 다다다다 움직이다가 지들끼리 붙어야 돼. 그 온도가 높아야만 수소핵을 융합시킬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는 안 일어나지만 여기서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올라가.
됐죠?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 융합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계열성의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 정역합평형을 이루고 있어. 여기다 메모를 하세요. 정역합평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역합평형은 주계열성이 중력과 팽창하려는 힘, 내부에서 에너지 생산하니까 막 팽창할 거 아니야. 팽창하려는 힘이 밸런스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크기가 안정적이다. 크기가 안정적.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 단계에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됐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너무 쉽다. 그치? 거의 다 배웠다. 90% 배웠다. 그치? 별이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벌써 배웠습니다. 이 방금 얘기한 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조금 어려우면 뭐가 출제가 되냐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봐. 이제 좀 어려운 거 얘기해줄게. 이 성운이 중력수축하는데 주계열성 되는데 아무 성운이나 되지 않아. 아무 성운이나 주계열 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 조건이. 어떤 성운이 중력수축하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쓸게. 별로 안 중요한 건. 이 성운 중에서 온도가 유독 낮은 애가 있어. 성운은 뭐냐면 우주에 있는 먼지 덩어리 같은 걸 성운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유독 낮아. 그럼 밀도가 어떻게 써? 밀도가 꽤나 큽니다. 빽빽해.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빽빽해. 그래서 우주 공간에 먼지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밀도가 크니까 중력이 더 셀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중력 수축이 시작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별이 탄생합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성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가스들이 모여있는 성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성운은 암흑성운. 암흑성운 특징이 뭔데? 먼지가 너무 빽빽해서 그 너머에 있는 별이 안 보여. 별빛을 차단해. 먼지가 진짜 많으니까. 왜?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크니까 먼지가 너무 많은 거야. 빽빽한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별이 안 보여. 별빛이 다 차단해. 이런 애들이 중력이 세게 작용하니까 별 탄생할 확률이 높다. 그죠? 그럼 중력 수축하면 이렇게 된 거야. 사이즈에 따라서 작으면 이렇게, 크면 이렇게. 근데 이때 속도가 어때? 속도가. 중력 수축에서 별이 탄생하는 속도가 누가 빨라요? 얘가 빨라요. 얘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진행돼. 모든 프로세스가. 그죠? 이렇게 중력 수축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른 거야. 알겠죠? 좋아요. 주계열성까지 끝났습니다. 214쪽의 하단에 주계열의 내부 구조가 있습니다. 214쪽 하단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 주계열에서 알아둬야 될 걸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그려볼게. 참고. 주계열 내부 구조. 작은 별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작은 별. 이렇게 돼. 주계열. 별이야, 이게. 가운데 핵이 있어, 핵. 여기서 작은 별이라는 건 태양 정도의 별입니다. 태양 정도의 별. 그래서 핵에서 에너지가 막 생산됩니다. 수소핵을 융합시켜요. 근데 태양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많이 봤을 거야. 태양 이미지 많이 봤잖아. 그죠? 태양 표면을 보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치? 왜냐면 이게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그래. 대류가 일어나서 그래. 이게 태양 표면의 특징이야.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그래서 표면에 대류가 활발해. 이게 태양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태양은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그럼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표면까지 어떻게 전달되냐면 빛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을 한번 볼게. 태양보다 큰 별. 똑같이 그렸지만 사실 얘가 더 큰 거야. 사이즈가. 그죠?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에서는 핵도 사이즈가 커. 사이즈가 크니까 별 전체 크기가 크니까 핵도 커. 그럼 핵 내부에서 온도 차이가 생겨. 크기가 크니까 온도 차이가 생겨. 여긴 뜨겁고 여긴 좀 차갑겠죠. 그럼 어떻게 돼? 온도 차이가 생기면 대류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대류가 왜 일어나?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대류가 일어나잖아. 주전자 물 끓여봐. 그럼 막 불고 끓잖아.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대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핵에서 일어납니다. 대류핵이 생깁니다. 대류. 핵의 사이즈가 크니까. 그리고 이 별의 표면까지 복사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됐어요? 내부 구조가 달라. 대류가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 근데 이제 이렇게 외우지 마. 핵복대 이렇게 외우지 마. 핵복대. 대복, 핵복대. 이러면 안 돼. 그치?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야. 태양은 우리 표면에서 대류 일어난다는 거 다 알잖아. 그치? 표면에서 대류가 있다. 태양은. 그치?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은 핵도 사이즈가 크니까 핵 내부에서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핵에서 대류한다. 좋아요. 이렇게 메모리 링크를 걸어서 외우세요. 핵복대로 외우지 마세요. 좋아. 네. 표면에서요? 대류 뭐 일어나긴 하겠지. 근데 우세한 게 이쪽에서 일어난다는 거. 여기 대류가 우세한 거예요. 여기서. 그 에너지 전달 방식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 중에서 이제 대류로 인해서 여기서 에너지 전달이 많이 된다는 거고, 얘는 이쪽에서 활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아. 주계열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214쪽까지 있고 215쪽에 주계열 이후를 볼게요. 주계열 이후. 여기를 볼 거야.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거성되잖아. 별 사이즈 커지잖아. 근데 별의 사이즈가 커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 별의 사이즈가 커지는 이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이게 지금 주계열의 내부 구조거든. 주계열 이후를 그려볼게. 여기 이후를. 이거 어떻게 주는지, 그지? 이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별이 있어. 근데 가운데 원래 여기 핵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핵 융합을 해.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수소핵을 융합해. 4개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주계열을 왜 떠나? 수소를 다 써서, 그치? 주계열의 정의가 중심 핵에서 수소를 융합하는 별을 주계열이라고 하는데 수소를 다 써가지고 가운데에 헬륨밖에 안 남으면 주계열이 더 이상 아니잖아. 이때 주계열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수소를 융합시킬 수가 없잖아. 그럼 내부가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수축합니다. 중심이 수축. 이렇게. 중심이 수축해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 이런 거야. 여러분들 조별과제 해봤어요? 해봤어? 조별과제? 이게 한 조야. 한 조야, 그치? 근데 조별과제 하면은 몇 명이서 해? 혼자 하죠? 그치? 조에 한 10명 있어. 10명이 한 조야. 몇 명이 해? 일을? 한 명이 해. 20명이 한 조야? 한 명이 해요. 그죠? 이거 똑같아. 수소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만 일을 하는 거야. 여기서만. 그죠? 근데 얘가 죽었어. 그 조별과제 하다 보면 조장 탈주하는 경우 많지? 많죠, 그죠? 대학교 진짜 많아, 그지? 다 연락 두절되는데 조장 혼자 하다가 빡쳐가지고 나가, 그죠? 얘 더 이상 없어. 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조장이 하지, 그지? 부조장이 해. 이게 더 이상 이제 일을 못해. 수소가 없어. 그럼 얘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1000만 켈빈이었단 말이야. 10의 7제곱 켈빈. 바깥쪽은 10의 7제곱 켈빈이 아니었잖아. 근데 얘가 중력 수축하다 보면 얘가 막 이렇게 짓이겨지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 그럼 주변도 온도가 올라가. 중력 수축하니까 얘가 달궈지면 주변도 열이 전달돼서 온도가 올라가. 이번에는 얘가 10의 7제곱 켈빈에 도달합니다. 얘가. 원래는 주계열에서는 핵에서만 10의 7제곱 켈빈이었는데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10의 7제곱 켈빈이 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수소 껍질 연소.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계열에서는 가운데에서 핵융합하니까 팽창하려는 수축하려는 힘이 밸런스 이뤄서 정력학 평형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내부는 수축하고 핵은 수축하고 바깥쪽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바깥쪽은 팽창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이때 어떤 시스템이 부피가 커지면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일을 한 셈이니까 나의 부피를 키웠잖아. 일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표면 온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적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한마디로 요약. 지금까지 주절주절 얘기한 거 한마디로 요약. 왜 크기가 커져요? 여기서 왜 크기가 커져요? 수소 껍질 연소에서. 요걸 써주세요. 수소 껍질 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의 사이즈가 커진다. 네. 맞아요. 중심부는 온도가 올라가고 바깥쪽은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온도가 변화할 때 표면 온도를 물어보는지 중심 핵 온도를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내부 온도는 올라가고 핵 온도는 올라가고 외부 온도는 떨어집니다. 바깥 온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다 마지막에 그려볼게. 여기 나오나요? 조개쌤? 여기까지 나오나요? 네. 이 헬륨이 막 수축해. 그러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서 1억 켈빈 10의 8제곱켈빈에 도달하면 헬륨 핵을 융합시킬 수 있어. 헬륨 핵을. 그죠? 그럼 가운데 탄소가 생겨요. 탄소가. 헬륨이 수축하다 보면 헬륨끼리도 결합해서 탄소가 생겨요. 그리고 바깥쪽에 수소랑 이건 그리지 말자. 바깥쪽에 있는 수소랑 헬륨들이 어떻게 되냐면 흩뿌려지면서 죽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는 수축해서 탄소만 남고 바깥쪽 애들은 되게 불안정해서 흩어지면서 가스들이 이렇게 흩뿌려집니다. 이 남은 핵을 뭐라고 하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하고, 이 백색 외성은 주로 탄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던 수소랑 헬륨이 주변에 흩뿌려진 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별 주변에 있는 행성 같다. 가스들이 별 주변을 떠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죽었습니다. 시험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수소 껍질 연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돼? 이게 탄소 위주로 되어 있어. 주로 탄소 위주로 돼서 탄소만 남습니다. 탄소 핵만. 근데 질량이 조금 크면 산소까지 고 탄소랑 산소. 왜냐면 탄소 핵을 융합시키면서 산소가 생기거든. 그래서 칼로 자르듯이 뭐 탄소만이다, 탄소 100%다 이런 건 아니고 질량 사이즈에 따라서 탄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산소도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걔네들만 남는 걸 백색의 성이라고 하고 나머지 흩뿌려진 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 행성상 성운 주변에 여기 가운데 있는 얘 있죠? 얘가 백색의 성입니다. 이게 태양 정도의 별이 죽은 케이스야. 그치?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은 어떻게 죽냐면 태양은 질량이 작으니까 탄소까지밖에 안 생겨요. 아무리 중력 수축해도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사이즈가 작으니까. 근데 질량이 크면 어떻게 돼? 질량이 크면 계속해서 수축해. 내부는 계속해서 수축해. 그러면서 새로운 원소를 계속 만드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져. 철핵. 철까지 만들어지고 바깥쪽에 뭐 규소, 황,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되고 가장 바깥쪽에 수소들이 위치하겠죠. 이렇게. 수소랑 헬륨. 이렇게 생겨요. 왜 이렇게 생겨? 내부는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 엄청나게 높게.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계속해서 결합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거운 원소가 계속 생깁니다. 철까지 생기고 바깥쪽 애들은 껍질 연소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커져요. 이걸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되게 불안정하죠. 매우 짧게 요 단계에 머물고 이제 죽을 때 아주 격렬하게 빵 터지면서 죽는데 이때 엄청나게 밝아서 지구과학을 못 배웠던 옛날 사람들 있죠? 옛날 사람들은 별이 태어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했어. 초신성 폭발. 와, 별 태어났다. 사실은 별이 죽는 건데 별 태어나는 줄 알았어. 그죠? 초신성 폭발. 그럼 이 남은 핵 있죠? 가운데 있는 핵. 이게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됩니다.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돼서 죽고 나머지 물질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별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인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지금 자연에 되게 많잖아.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뭐 수엘립에 쭉 나가잖아.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얼마나 많아, 그지?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전부 다 별이 죽으면서 생긴 원소들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철까지. 됐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 초거성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건 철핵까지 생기고 철핵까지 생길 수 있고 이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그리고 이 질량에 따라서 아주 무거우면 중성자별, 겁나 아주 무거우면 블랙홀이 됩니다. 이렇게 죽는다. 당연히 진화의 속도는 이쪽이 훨씬 빠릅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빨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쉽죠 문제가. 내용 너무 쉽지, 그지? 내부가요? 내부는 계속 높아져요. 내부는 계속 수축하니까. 내부는 온도 올라가야지, 계속. 여기도 온도 올라가고 여기도 온도 올라가. 근데 여기 질량이 크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한계가, 온도의 한계가. 여기는 1억 켈빈 넘어가. 1억 켈빈 넘어가면 헬륨을 합칠 수 있어. 1억 켈빈이 되면. 근데 탄소 합치려면 6억 켈빈인가 그거 넘어가야 돼. 근데 태양은 거기까지 온도가 못 올라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근데 크잖아? 그럼 뭐 6억 켈빈 돼서 탄소 합쳐. 그 다음에 막 10몇억 켈빈 돼가지고 뭐 산소도 합쳐.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철까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질문한 친구가 있어. 온도가 엄청 크면 엄청 크면 온도가 더 높아져서 철핵도 융합시킬 수 있지 않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철보다 무거울 때는 여기서부터 철까지는 다른 원소들을 합치면 핵을 융합시키면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철을 융합시키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방출이 안 돼.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을 분열시켜야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에너지 레벨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핵 융합으로 생길 수 있는 건 철까지입니다. 철.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쉽다. H철도와 함께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 다 필기했니? 이 수치들은 다 필기했어? 오케이. 좋아. 이제 H철도에 뒤에 쭉 나오고요. 여기를 잠깐 볼 건데 교재는 216쪽입니다. 별의 최후. 이제 그림을 따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별의 최후 H철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H철도. H철도. 여기는 표면 온도. 여기는 광도. 그래서 별의 질량에 따라서 이제 별이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지가 달라지는데 지금 제일 작은 것부터 할게. 여기가 이제 주계열 라인이야. 주계열성이야. 그래서 가스가 수축해가지고 이제 주계열성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케이스가 질량이 아주 작을 때야. 1번 케이스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다 작을 때. 이게 태양이란 표기야. 태양을 이렇게 표시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다 작은 경우야. 엄청 작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스가 중력적으로 수축해. 그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온도가 올라가. 근데 주계열에 도달하려면 온도 몇 도 돼야 돼? 여기 도달하려면 주계열이라고 이름 받으려면 온도 몇 도 해야 돼? 1000만 켈빈 돼야죠. 10의 7제곱 켈빈 돼야죠.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1000만 켈빈이 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주계열에 도달 못하고 여기서 죽은 거야. 끝난 거야. 그래서 가스가 중력 수축해서 구형을 이뤘어. 구체는 이뤘어. 근데 아무리 수축해도 1000만 켈빈에 도달을 안 해서 수소핵을 융합시킬 수가 없어. 에너지 생산이 안 돼. 그냥 이 원형 구형의 형태로 우주공간에 떠서 죽은 겁니다. 이거를 갈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겠어 이거? 안 나오지. 물어볼 게 없잖아. 얘기해주긴 했어.
그럼 나올 수도 있지. 응? 목성이 갈색이잖아요. 아, 그럼 나올 수도 있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물어볼 게 없죠, 그죠? 근데 갈색 외성이라고 해요. 이걸 너무 작을 때. 됐죠? 수소액을 융합시킬 수 없다.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야. 질량이 0.08배보다 커. 근데 0.26배보다는 작아. 이런 경우야. 이것도 태양보다 훨씬 작은 거야. 그죠? 이때는 주계열에 도달은 해. 주계열성 됐어. 그죠? 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느리니. 작으니까 느려. 그죠? 주계열 도달했어. 그러니까 1000만 켈빈 됐어. 그래서 수소액을 융합시켜서 살아가. 엄청 오래 살겠죠? 수명이 기니까. 근데 거성이 되려면 어때야 돼? 거성 되려면 조건이 뭐였어? 태양수량 무비 이상. 거성 되려면 어때야 돼? 수소 껍질 연소가 있어야 돼. 수소 껍질 연소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핵이 이제 수소를 다 써서 헬륨밖에 안 남아. 헬륨액이 수축해. 그럼 바깥쪽 수소들이 수소액을 융합해서 커져야 되거든? 그게 안 되는 거야.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소 껍질 연소가 아니라서 거성으로 못 가고 그냥 죽습니다. 핵만 남아서. 나머지는 흩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백색외성으로 죽는다. 거성이 안 된다. 커지진 않는다. 여기까지 됐죠? 너무 작으면 그렇다. 너무 작으면.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죠? 물어볼 게 없으니까, 그죠? 내신에서 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나오면 매우 쉽다. 단기가 너무 작잖아, 그지?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번째 케이스죠. 태양이죠, 태양. 0.26배보다 커요. 그리고 8배보다 작습니다. 이게 태양이 여기에 속하죠.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력 수축해요. 그럼 이제 태양이 됩니다. 뿅. 주계열로 매우 오래 살아갑니다.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입니다.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 그죠? 100억 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주계열에 머무를 수가 없어. 떠나야 돼. 왜 떠나야 돼? 수소를 다 써서, 중심에 수소를 다 써서 헬륨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면 커지죠? 왜 커진다고 했어? 수소 껍질 연소를 하기 때문에, 그지? 바깥쪽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커진 거야. 거성됐어. 뿅. 근데 이것도 되게 짧아. 여기 되게 오래 있고 되게 짧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지막으로 바깥쪽 물질들은 흩어지고 가운데 있는 탄소핵만 남아서 백색외성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다.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태양의 케이스. 됐죠? 3번까지 한 겁니다. 3번까지. 마지막 4번과 5번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4번과 5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4번과 5번 4번은 태양 질량이 8배보다 클 때야. 8배보다 클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큰 주계열이 됩니다. 이렇게. 중력 수축할 때도 굉장히 빨라요. 그죠? 그럼 이제 고온의 큰 주계열성이 되고요. 이렇게. 아주 짧게 삽니다. 길지 않아. 수명이 길지 않아. 짧게 살다가 초거성이 돼. 초거성. 이렇게. 매우 커져요. 초거성.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초신성 폭발을 해서 빵 터져서 죽습니다. 그죠? 죽을 때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H열도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리량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자리에다 써볼게. 중성자별은 어떨 때 되냐면 중성자별은 8배보다는 큰데 25배보다 작을 때. 이때는 중성자별로 죽습니다. 근데 질량이 진짜 너무 커서 25배보다도 커요. 태양 질량의 25배보다도 큰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죽는다. 좋아요. 그래서 H열도에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다, 그지?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질문 몇 개를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동변광성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맥동변광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주계열은 진짜 안정적인 단계여서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 정역학 평형이니까 팽창하려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의 밸런스를 이뤄.
근데 이게 깨지잖아. 한 번 커지잖아. 한 번 커지는 방향으로 막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막 커지고 있어. 그럼 온도가 점점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 밀도가 커지니까 중력이 점점 세져. 그러면 커지다 보면 중력이 세져서 다시 수축해. 근데 수축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지. 그럼 팽창력이 커져. 다시 커져. 온도가 떨어져? 다시 수축해. 중력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계속 변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 이 평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커졌어? 그럼 커질 때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크기가 계속 변하니까 마치 심장 뛰듯이 콩닥콩닥 심장 뛰듯이 별의 사이즈가 변하니까 별의 밝기가 변합니다. 이거를 맥동 변광한다 이렇게 표현해. 맥동 변광상. 콩닥콩닥 심장 뛰면서 밝기 변하는 거야. 되게 불안정한 상황인 거야. 이게 이렇게 짧게 유지가 되다가 바깥쪽 물질들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흩어지면 행성성성은 되고 안에 있는 핵은 백색성으로 죽습니다. 이걸 맥동 변광 상태라고 합니다. 맥동 변광성. 됐죠? 좋아요.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나머지 또 질문 있나요? 네. 중성자별이 뭐예요? 맞아. 중성자별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이거요.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대부분 수소랑 헬륨이야. 그치? 근데 이게 원자잖아, 원자. 그치? 근데 원자를 구성하는 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죠? 그럼 얘네들이 마지막에 중력 수축해. 핵이 중력 수축해. 막 수축해. 그러면은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랑 전자랑 얘네들까지도 중력 수축돼. 막 이렇게 짓이겨지는 거야. 그럼 이제 다 중성자들 위주로만 남는 거야. 이게 중성자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성자 축퇴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 쓰거든? 중성자 축퇴가 일어난 별. 중성자 축퇴. 이런 표현이 가끔 등장합니다. 가끔. 중성자 축퇴가 나타난 별입니다. 중성자 축퇴. 중성자 축퇴가 나타난 별이다. 자, 중성자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 중력이 너무 세니까. 근데 블랙홀은 뭐냐면 중력이 너무 세서 얘가 방출하는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치? 여기 블랙홀. 그죠? 중력이 훨씬 센 거죠. 자세한 내용은 나도 잘 사라진 축퇴가 일어났다고 표현해. 축퇴가 중성자 위주로 되어 있다. 그때 축퇴압이 좀 작용해가지고 크기가 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네, 이 표현은 시험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중성자 축퇴가 나타난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216쪽까지였습니다. 별의 진화까지 했고 217쪽에 별의 내부 구조와 에너지원 이렇게 나오면서 자잘한 내용을 추가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볼게요. 217쪽 잠깐 봐. 217쪽에 별의 에너지원 이렇게 있어. 그치? 별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근데 원시별의 에너지원 이렇게 있거든? 여기서 원시별이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는데 성운이 중력 수축에서 주계열성 돼. 성운은 가스야. 주계열성은 구체야, 별이야.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가스가 중력 수축하면서 원형을 조금씩, 구형을 조금씩 이뤄갈 거 아니야? 그래서 구형을 이뤘어? 이게 원시별이야. 근데 아직 주계열이라는 칭호는 못 얻었어. 왜냐면 수소핵융합이 안 일어났으니까. 이 원시별이 점점 더 수축해서 온도 올라가면 주계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시별이란 성운이랑 주계열성 사이 단계를 뭐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이렇게 알면 돼. 이때는 수소핵융합이 안 일어나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메인 에너지야. 그치? 그래서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수소핵융합을 위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밑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이렇게 있죠.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수소핵융합 에너지는 수소 원자핵 4개를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렇게 돼 있고 별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나타난다. 밑줄을 그어두세요. 됐죠? 좋아요. 근데 이 수소핵융합 에너지 식을 한번 써볼게. 여기다 쓸게. 여기다 쓰자. 여기다.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듭니다. 이때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이게 수소핵융합 식이야.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어.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계산했습니다. 알고 있니? 아인슈타인?
그 형 알죠? 그죠? 유명한 형이죠. 그죠? 아인슈타인 형이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했어. 이 좌변 있죠? 좌변의 질량을 계산해. 좌변의 질량. 수소 원자 핵 하나 생기지. 수소 원자의 핵의 질량을 계산해서 그거 4배 해. 그리고 우변의 질량을 봐. 우변의 질량은 헬륨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맨날 질량 보존 이렇게 했으니까 좌변이랑 우변 질량이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질량을 비교하니까 좌변이 질량이 더 커. 얘가 질량이 더 커. 헬륨이 생기면서 질량이 사라져. 아주 약간의 질량이 사라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질량 결손이라고 해. 사라진 질량. 사라진 질량. 그래서 이 에너지량을 조사하면 에너지량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돼. 그 사라진 질량에 광속을 2번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돼서 방출이 되더라.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질량이 곧 에너지다.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되어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이고 있더라. 그 에너지량은 그래서 mc²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사라진 질량에다가 광속을 2번 곱한 값이 에너지가 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생성되는 에너지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풀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추가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이 이겁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생성되는 에너지는 사라진 질량에다가 광속을 2번 곱한 값이다. 근데 이렇게 수소핵을 융합시키는 과정이 두 종류가 있어. 다시 수소를 융합시키는 방법이 2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지구과학 시험을 잘 볼 때 지구과학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 1번 자습 겁나 한다. 2번 학원에서 수업 듣는다. 뭐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하지, 그치? 둘 다 중요한 거야, 그죠? 여기서도 에너지 생성하는 방식이 수소핵을 융합시키는 방식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습 PP 반응. 이게 뭐냐면 양성자가 뭐냐면 양성자가 수소 P가 양성자라는 뜻이야. 근데 수소 원자 핵이 원자번호 1번 양성자야. 화학 좋아하니? 화학 좋아하지, 그지? 지민이 화학 좋아하지, 그지? 화학에서 원자번호 1번이 수소인데 원자번호 1번이라 하면 양성자 하나야.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핵입니다. 그래서 수소들끼리만 열심히 결합하는 거야. 수소를 결합시켜서 헬륨 만드는 거니까 수소를 막 결합시켜. 자습하는 셈인 거죠. 이건 보통 작은 별에서 우세해. 작은 별에서 잘 일어나. 근데 밑에 거 CNO 순환 반응은 뭐냐면 수소가 막 결합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야. 탄소도 도와주고 질소도 도와주고 산소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수소들이 결합하는 거야. 이거는 보통 큰 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둘 다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밑에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있어. 이제 그림을 잠깐 보자. 왼쪽이 PP 반응이야. 왼쪽이 PP 반응 또는 양성자 반응. 이거는 작은 별에서 우세하고요. 수소들끼리만 열심히 결합해서 헬륨 만드는 거야. 오른쪽은 뭐냐면 CNO 순환 반응이야.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가 반응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소가 결합하기 좋게 도와주는 반응입니다. 이때 PP 반응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PP 반응은 작은 별에서 우세. 작은 별에서 우세하다. PP 반응. 오른쪽에 있는 CNO 반응은 큰 별에서 우세. 큰 별에서 우세. 괜찮아? 이 왼쪽 거 잠깐 다시 볼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잠깐 정리할게요. 왼쪽 거에서 그림을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지금 수소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번호 1번 양성자 하나 수소. 그리고 수소랑 수소가 합쳐져요. 그럼 수소랑 수소 합친다고 바로 헬륨이 되는 게 아니라 중수소가 돼. 중수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수소.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여기에 수소가 또 결합해. 그러면 헬륨이 되는 거야. 헬륨, 그죠? 근데 아직 완전한 헬륨이 아니야. 완전한 헬륨이려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어야 돼. 근데 완전한 헬륨이 아니고 여기도 수소 결합해서 중수소, 여기 수소 또 결합해. 그럼 헬륨. 여기서 헬륨 결합하면서 완전한 헬륨이 되고 수소랑 수소가 나옵니다. 그럼 PP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PP 반응식을 필기하세요. 여기를 씁니다. PP 반응식 6개의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 2개의 수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와. 이게 PP 반응식이야. 그러니까 PP 반응에서 헬륨을 하나 만들려면 6개의 수소가 필요해. 그런데 R자식만 남기면 어떻게 돼? R자식만 남기면 이거죠. R자식만 남기면 이거 수소 2개씩 사라지면 이것만 남잖아. R자식은 이건데 이 반응으로 헬륨 하나 만들려면 6개 필요해. 이렇게 됐죠? 오른쪽 봐. 오른쪽은 탄소, 질소, 탄소, 질소, 산소, 질소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 사이클 안에 수소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수소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수소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수소 하나 들어가. 그러면서 헬륨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의 비율은 안 변해. 양은 안 변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수소만 이 사이클 안에 계속 들어가고 헬륨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죠? 학원이죠, 학원. 그지? 학원 뭐 인간 강사들 변하니? 10년 전이랑 똑같아, 그지? 한석원 선생님 아직도 계시고, 그지? 윤도영 선생님 아직도 계시고, 그죠? 나도 그 선생님들 수업 들었는데, 그지? 이게 그냥 계속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안 변해, 그지? 이걸 촉매라고 그래, 촉매. 들어봤니? 촉매. 화학에서 반응을 도와주는 거야. 촉매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들 양은 안 변하고 반응을 도와주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반응 모두 R자식은 똑같아. 수소 4개를 합쳐서 헬륨을 만들어. 근데 헬륨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수소의 개수가 왼쪽이 더 많아. 6개 필요하거든. 됐어요? 좋아요. 그럼 필기를 하나 합니다. 필기. 첫 번째 필기. 첫 번째 필기. 주기율성 내부 구조가 있었어. 태양 정도. 태양 정도의 별 어떻게 됐다고? 가운데 핵. 그리고 태양은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는 복사 형태로 전달돼. 이렇게. 이게 태양 정도의 내부 구조였죠. 이때는 태양 정도의 작은 별은 뭐가 우세? PP가 우세. PP가 우세. 근데 큰 별, 사이즈가 큰 별,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 이때는 대류핵이 있고 핵의 사이즈도 크니까 핵에서 대류하고 표면까지 복사 형태로 전달돼요. 기억나죠? 방금 했던 거, 그지? 여기서는 이 정도의 별에서는 CNO가 우세. 근데 이 기준값이 8배가 아니야. 아까 했던 8배가 아니야. 대략 1.5에서 2배. 대략 1.5배. 태양 질량이 1.5배보다 작으면 태양, 요거 PP가 우세. 태양보다 한 1.5배보다 크면 CNO 우세. 이렇게. 요거 나누는 건 8배 아니야. 아까 8배는 뭐였어? 태양 질량 8배는 뭐였어? 초신성 폭발 하냐 안 하냐. 8배보다 크면 초신성 폭발하는 거야. 그죠? 이게 수치들이 왜 이렇게 좀 많지, 그치? 이게 첫 번째 필기사항이었고, 두 번째 필기사항. 요거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인데, X축이 별의 중심 온도야. 중심 온도. 별의 중심 온도. 그 다음에 Y축은 에너지 생성량이야. 에너지 생성량. 에너지 생성량. 이제 PP랑 CNO를 표시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PP 반응, CNO 반응. 그래프를 그려두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주계열성 내부의 온도가 대략 1000만 켈빈이잖아. 10의 7제곱켈빈, 1000만 켈빈인데 만약에 별이 좀 작아. 그럼 중심 온도도 좀 낮아. 별이 작으니까. 그러면 작은 별에서는 중심 온도가 낮으니까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보다 PP로 생성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다는 소리야. PP가 없어야니까, 그죠? 중심 온도가 작은 별에서는, 그치? 근데 큰 별이면 사이즈가 크잖아? 그럼 중력 수축이 잘 일어나니까 내부 온도도 높아. 그래서 중심 온도가 좀 높아. 주계열성에도. 큰 별, 그치? 그러면 PP로 생성하는 에너지보다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A, B 이렇게 해서 누가 PP고 누가 CNO인지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추가로 외워둬야 되는 건 이 교점을 외워야 돼. 교점을. 암기사항 많다, 그치? 암기사항이 너무 많다, 그치?
이 교점은 대략 온도가 얼마냐면 1800만 켈빈이야. 1800만 켈빈. 그러니까 1000만 켈빈을 넘어가면 수소액을 융합시킬 수 있잖아. 1000만 켈빈 넘어가면. 그래서 근데 수소액을 융합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근데 pp가 우세하니 CNO가 우세하니 이 경계값이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높으면 CNO가 우세, 그거보다 낮으면 pp가 우세. 그러면 태양은 뭐가 우세하다고? 태양은 pp가 우세. 그럼 태양의 중심 온도는 몇 도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중심 온도까지 외웁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켈빈. 그래서 태양은 pp가 우세합니다. 이렇게 많죠. 태양과 관련된 물리량은 전부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별의 진화와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외워야 될 수치들이 좀 많아. 그치? 걔네들을 천천히 외워주시면 되고, 뒤에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앞에를 보면서, 칠판 보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몇 쪽을 풀 거냐면 뒤에 보시면 225쪽부터 풀 건데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풀겠습니다. 225쪽에 필수 예제 7번부터 11번까지 출발. 쪽에서 영상 한번 끊어주세요. 다 끊었다 그랬고